아버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나이 70의 재혼이요.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나 이러시는 거냐고요. 며느리 지혜는 칠순 잔치상 앞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른의 시아버지는 내 또래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디서 아버 잔치상에 대고 고함이야. 지수는 내가 콜라텍에서 만난 천사 같은 사람이다. 어디서 아버 잔치상에 대고 고함이야. 그 순간 새어머니가 되겠다는 여자가 지혜에게 다가와 비릿하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지혜 씨, 나 기억 안 나? 우리 예전에 참 각별했잖아. 내 남편이랑 나랑 말이야. 지혜는 사색이 된 남편의 얼굴과 여자의 섬뜩한 미소를 번갈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천억 자산을 노리고 들어온 내 또래의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숨겨온 추악한 과거의 조각들. 과연 지혜는 이 잔인한 덫에서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칠순 잔치상의 폭탄 선언. 화려한 호텔 연회장 안에는 100개가 넘는 원형 탁자가 가득 찼고 천장에는 눈이 시릴 정도로 반짝이는 커다란 유리등불이 달려 있습니다. 한만수 회장은 금색 자수가 놓인 한복을 입고 단상 위에서 손님들을 향해 인사를 건넵니다. 며느리 이지혜는 한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연회장 구석구석을 돌며 손님들의 술잔이 비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지혜가 허리를 숙여 앞자리 손님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족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버님이 오늘 기분이 정말 좋으십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한철민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지혜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당신도 이제 좀 앉아. 아버지가 부르실 때 됐으니까. 그때 마이크를 잡은 한만수 회장이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장례를 정적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다들 주목해 주세요. 오늘 내 70생일을 축하해 주러 와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꼭 소개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한만수 회장이 단상 아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새하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우아한 걸음걸이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들고 있던 술병을 놓칠 뻔하며 입을 벌렸습니다. 여자는 단상 위로 올라가 자연스럽게 한만수 회장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한만수 회장이 여자의 손을 덮어 잡으며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유지수라고 합니다. 나랑 혼인신고를 마친 내 아내입니다. 축하 박수가 터져 나와야 할 자리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철민 씨, 지금 아버님이 뭐라고 하신 거야? 아내라니? 저 여자 우리 또래잖아. 한철민은 대답 대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한철민이 쥔 술잔이 달달 떨리며 식탁 위로 술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유지수가 마이크를 넘겨받아 연회장이 울리도록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만수 회장님의 아내 유지수입니다. 늦게 만난 만큼 남은 인생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여기 있는 자식분들도 저희 사랑을 응원해 줄 거라고 믿어요. 지혜는 무대 위 지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뒷목을 잡았습니다. 지혜가 남편의 멱살을 잡듯 끌어당기며 낮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아버님이 노망나신 거야?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결혼시킨 거야? 한철민이 지혜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철민이 단상 아래에서 고개를 쳐들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저 여자 우리랑 나이가 비슷해요. 제정신이세요? 한만수 회장이 눈을 부라리며 철민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디서 아비 잔치상에 대고 고함이야. 나 70이다. 이제 남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자격 있어.
지수는 내가 콜라텍에서 만난 천사 같은 사람이야. 지수는 그런 한만수 회장의 가슴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철민을 향해 눈길을 보냈습니다. 지수가 한철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아드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회장님 혈압 오르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지혜는 무대 위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혜가 무대 위로 올라가 지수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유지수 씨라고 하셨나요? 우리 아버님 재산 보고 접근한 거 모를 줄 알아요? 당장 내려오세요. 지수가 지혜의 얼굴 가까이에 자기 얼굴을 들이밀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 며느리 노릇하느라 고생 많았지? 근데 어쩌나? 이제 이 집 안주인은 나야. 아버님이 방금 강남에 있는 500억짜리 빌딩도 나한테 주기로 공증까지 끝내셨거든. 지혜는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한만수 회장이 지혜를 밀쳐내며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혜 너까지 왜 이래? 내 재산 내가 누구한테 주든 무슨 상관이야. 이 사람은 내 외로움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한만수 회장은 지수를 데리고 연회장을 빠져나갔고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연회장에 남겨진 지혜는 바닥에 떨어진 지수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을 뒤지다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과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10년 전에 남편 한철민과 젊은 시절의 유지수가 다정하게 껴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사진을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며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지혜가 사진을 철민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랑 저 여자가 왜 같이 있어? 말해. 둘이 무슨 사이였어? 한철민은 사진을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한철민이 신음하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지수가 왜 저기 있어? 죽었다고 했잖아. 지혜는 남편의 반응에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지혜가 박살난 가족사진 액자 유리 조각을 밟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뱉었습니다. 당신이 죽었다던 여자가 이제 내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온 거네. 1천억 재산 다 들고 말이야. 연회장의 불이 하나둘 꺼지며 지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지혜는 어둠 속에서 지수가 남긴 명품 가방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가방에서 쏟아진 물건들이 바닥을 뒹굴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지혜는 주먹을 꽉 쥐고 비어버린 단상을 노려봤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심보다 저 추악한 진실을 부수겠다는 분노가 지혜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챕터 2 안방을 점령한 불청객. 칠순 잔치가 지옥처럼 변해버린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저택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한 냉기만 감돌고 있습니다. 지혜는 아침 일찍부터 거실 한복판에 쌓인 커다란 이삿짐 상자들을 보며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유지수가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고 현관문을 열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인부들에게 손짓하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저기 구석에 있는 낡은 장식장부터 당장 치워요. 먼지 냄새나서 살 수가 없네. 지혜가 상자 앞을 가로막으며 지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허락도 없이 남의 집 가구에 손을 대다니요. 지수가 지혜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남의 집이라니? 지혜 씨,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 나 어제부로 이 집 안주인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쳤어. 시아버지 한만수 회장이 안방에서 나오며 지수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한 회장이 지혜를 매섭게 노려보며
지팡이를 바닥에 쾅 쳤습니다. 네가 왜 내 아내한테 큰 소리야? 집이 너무 칙칙해서 좀 바꾸겠다는데 며느리가 돼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혜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아버님께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제 잔칫날 제가 보여드린 사진 보셨잖아요. 한 회장이 지혜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까짓 사진이 뭐 젊은 날에 잠깐 스쳐 지나간 인연일 뿐이라고 지수가 다 설명했다. 너희 부부가 내 돈 탐나서 사람 하나 매장하려고 작정한 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지수는 아버님의 팔을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지혜를 향해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가 가식적인 목소리로 아버님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노여워 마세요. 지혜 씨도 갑자기 시어머니가 생겨서 서운해서 그러는 거겠죠. 제가 이해할게요. 지혜는 소름 끼치는 지수의 연기에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한편 남편 철민은 서재 구석에서 술병을 든 채 지혜의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서재 문을 걷어차듯 열고 들어가 남편의 술병을 뺏어 들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 아버님이 저 여자한테 홀려서 집안을 다 뒤집고 있는데 술이 넘어가? 철민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지혜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아버지가 이미 빌딩 증여 서류에 도장 찍었다잖아. 지수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당신이 알아? 지혜가 철민의 뺨등을 거칠게 내리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겁하게 굴지 마. 당신이 저 여자랑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벌벌 떠는 거야. 철민은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지수의 협박 편지를 지혜에게 밀어 던졌습니다. 지혜가 편지를 읽어내려가자 지수의 잔인한 본성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혜는 지수가 아버님께 매일 챙겨주는 초록색 알약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안방에 잠입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이름 없는 약통이 놓여 있었고 지혜는 그중 하나를 손바닥에 급히 옮겨 담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지수의 오빠인 강두식이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나 지혜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강두식이 거친 숨소리를 지혜의 귓가에 내뱉으며 위협했습니다. 며느님, 남의 방에서 도둑질하는 취미가 있으시네. 이거 회장님이 아시면 당장 쫓겨나실 텐데. 지혜가 손목을 빼려 발버둥 치며 강두식의 얼굴을 노려봤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당신들, 아버님한테 대체 무슨 약을 먹이고 있는 거야. 지수가 문가에 기대어 손톱을 정리하며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회장님 기력을 보충해주는 아주 비싼 보약이야. 지혜 씨가 신경 쓸 일 아니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강두식은 지혜를 거실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냈고 지혜는 무릎이 깨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거실벽에 걸려있던 지혜의 가족 사진을 떼어내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유리 파편이 지혜의 뺨 옆으로 튀어올라 붉은 상처를 냈습니다. 지수가 구두굽으로 사진 속 지혜의 얼굴을 짓밟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는 건 가구뿐만이 아닐 거야. 지혜 씨, 당신이랑 당신 아들도 곧 짐 싸게 될 테니까 준비해. 지혜는 뺨을 흐르는 핏방울을 닦지도 못한 채 바닥에 흩어진 가족들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안방 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고 저택 안에는 지수와 강두식의 기분 나쁜 웃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며 부서진 사진 조각 하나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박히는 유리 조각의 통증보다 가문을 통째로 삼키려는 저들의 탐욕이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서 홀로 서서
지수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노려봤습니다. 1천억의 유산과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응이응을 입력하시면 다음 챕터를 집필합니다. 챕터 3 덫에 걸린 사자. 지수가 저택에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시아버지 한만수 회장은 급격히 쇠약해졌고 급기야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지혜는 아버님을 모시려는 구급차를 가로막는 강두식의 덩치 큰 부하들 때문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구급차 문을 닫으며 지혜를 향해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아버님은 내가 지정한 곳에서 편히 쉬실 거야. 며느님은 집이나 지키고 있어. 지혜는 남편 철민을 다급히 찾았지만 철민은 서재 구석에서 지수가 보낸 도박 빚 청구서를 붙잡고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철민이 초점 없는 눈으로 지혜를 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지혜야, 지수가 내 빚을 다 갚아준대. 대신 아버님 상속 포기 각서에 사인하라고 협박하고 있어. 지혜는 남편의 뺨을 세차게 때리며 그의 정신등을 일깨우려 애썼습니다. 당신 정신 안 차려. 아버님을 저 괴물 같은 여자한테 맡기고 돈 몇 푼에 양심을 팔 거야. 그때 저택의 대문이 열리며 지수의 오빠 강두식이 건장한 남자들을 데리고 들어와 거실을 점령했습니다. 강두식이 거만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지혜를 향해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회장님 치매 진단서다. 이제 모든 법적 대리권은 내 동생 지수한테 있어. 너희 부부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지혜는 서류를 찢어발기며 강두식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아버님은 멀쩡하셨어. 당신들이 먹인 약 때문이잖아. 강두식이 비열하게 웃으며 지혜의 턱 등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증거 있어? 이미 변호사 공증까지 마쳤는데 무슨 수로 막으려고? 괜히 힘 빼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 지혜는 아버님이 입원했다는 요양병원을 수소문해 찾아갔지만 병원 입구부터 사설 경비원들이 지혜의 출입을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내려다본 지수가 지혜를 향해 손을 흔들며 조소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 씨, 아버님 보고 싶어? 그럼 내 아들부터 챙겨야 할걸? 지금쯤 학교 끝나고 혼자 있을 텐데. 지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들의 학교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낯선 검은 차량이 서 있는 것을 본 지혜는 차에서 뛰어내려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지혜가 아들을 품에 안고 바르르 떨고 있을 때 지수로부터 다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문자에는 아버님의 손가락에 강제로 인감을 끼워 상속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소름 끼치는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는 길가에 주저앉아 아버님의 무력한 손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1천억의 재산이 악녀의 손으로 넘어가는 현장을 지켜보며 지혜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지혜의 머리 위로 검은 우산 하나가 씌워졌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중년 여성이 슬픈 눈으로 지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지혜의 어깨 등을 조심스럽게 다독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수, 그 여자가 내 남편도 그렇게 죽였어요. 유지수가 아니라 본명은 김춘자, 살인 전과자예요. 지혜는 여자가 건넨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지수의 신분 세탁 기록과 과거 희생자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는 빗물에 젖은 서류를 가슴에 꼭 품고 지수를 향한 마지막 반격을 결심했습니다. 이응이응을 입력하시면 다음 챕터를 집필합니다. 챕터 4, 벼랑 끝에서 잡은 반격의 칼날. 장대비가 쏟아지는 병원 뒷골목에서 지혜는
낯선 여자가 건네준 서류 뭉치를 가슴팍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서류 봉투 사이로 스며든 빗물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지혜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자가 지혜의 젖은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지수, 아니 김춘자, 그 여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도 약으로 눈을 멀게 하고 전 재산을 뺏어간 뒤에 길거리로 내몰았죠. 지혜가 여자의 손등을 꽉 잡으며 충혈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님도 지금 그 여자 손에 죽어가고 있어요. 이 증거들이면 그 여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지혜는 곧바로 조력자 민우를 만났습니다. 민우는 지수 때문에 가문이 몰락한 뒤 복수를 위해 지수의 뒤를 쫓아온 사설 탐정이자 기술자였습니다. 민우가 지혜에게 태블릿 PC를 내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수가 아버님을 가둔 병원은 원장부터 경비원까지 전부 한통속입니다. 정면으로 들어가면 아버님 생명이 위험해요. 지혜가 태블릿 속 병원 도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배식 차량이 들어가는 새벽 시간을 노릴게요. 아버님 정신이 조금이라도 돌아오셔야 유언장을 다시 쓸 수 있어요. 다음 날 새벽 지혜는 위생복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민우가 준비한 급식 트럭 뒷칸에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병원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지혜는 숨을 죽이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강두식의 부하들이 트럭 문을 거칠게 열고 내부를 살폈지만 지혜는 빈 밥솥 아래 좁은 틈에 몸을 구부려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혜는 병원 복도를 살금살금 기어가 아버님이 계신 특실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병실 안에서 지수가 아버님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이제 그만 사인하고 편해지자니까요. 어차피 자식들은 당신 돈만 보고 달려드는 하이에나들이야. 지혜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혜가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버님의 어깨 등을 흔들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지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발요. 약 기운에 초점이 흐릿하던 한 회장이 지혜의 목소리에 미세하게 눈꺼풀을 떨었습니다. 한 회장은 지혜의 손등 위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무언가 숫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5, 4, 2, 8. 한 회장이 신음 섞인 목소리로 지혜의 귓가에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서재 금고, 유원장, 지수, 그년, 죽여줘. 그때 복도에서 지수의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고 지혜는 비상계단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병원 밖에서 대기하던 민우가 차 문을 열며 지혜를 태우고 급박하게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남편 철민은 지혜의 아들을 안전한 곳으로 빼돌린 뒤 지수의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저택으로 잠입했습니다. 철민이 지수의 방에서 비밀 서류를 뒤지다 강두식에게 뒷덜미를 잡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강두식이 철민의 가슴 등을 구두로 짓누르며 비열하게 비웃었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쥐새끼처럼 뒤를 캐? 내 마누라는 어디 갔어? 철민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강두식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지수한테 전해. 이제 너희들 세상은 끝났다고. 저택 근처 은신처로 돌아온 지혜는 아버님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민우에게 전달했습니다. 민우가 특수 해킹 장비를 챙기며 지혜의 어깨를 든든하게 다독였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한 영장도 곧 발부될 겁니다. 마지막 증거만 확보하면
천억상속 전쟁은 우리가 이깁니다. 지혜는 아버님이 써준 숫자가 적힌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단죄를 향한 차가운 투지만이 지혜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응이응을 입력하시면 다음 챕터를 집필합니다. 챕터 5 뒤바뀐 안주인. 지혜는 민우와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저택의 뒷담을 넘었습니다. 아버님이 알려준 숫자를 가슴에 새기며 서재 안쪽 비밀 금고 앞에 섰을 때 지혜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5, 4, 2, 8. 지혜가 번호를 누르자 묵직한 금고 문이 열리며 아버님이 숨겨둔 진짜 유언장과 지수의 범죄모의 내용이 담긴 검은색 USB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혜가 그것을 움켜쥐고 서재를 빠져나오려던 순간 거실의 불이 일제히 켜지며 지수와 강두식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수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기대어 앉아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혜 씨, 쥐새끼처럼 남의 집 금고는 왜 뒤져? 그거 당장 내놓는 게 좋을걸? 지혜가 USB를 높이 쳐들며 서슬 퍼런 눈빛으로 지수를 노려봤습니다. 내 집? 신분 세탁해서 남의 인생 망치고 다닌 김춘자. 내 집이 어디 있어? 경찰이 곧 여기로 들이닥칠 거야. 지수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강두식에게 고개를 까딱이자 강두식이 주먹을 쥐고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택의 대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고 민우가 대동한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민우가 지수 앞에 수색영장을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춘자 씨, 존속 살해 및 사기, 그리고 한만수 회장님에 대한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수는 당황하며 아버님의 방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지혜가 수갑찬 지수의 면전에 대고 차갑게 뱉었습니다. 네가 탐냈던 1천억은 단 1원도 내 손에 들어가지 않아. 너는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한 달 뒤 저택은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고 아버님은 지혜의 극진한 간병 덕분에 기력을 회복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지혜의 손등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미안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너를 내쫓으려 했다니. 정말 미안하구나. 지혜가 아버님의 무릎 등을 정성껏 주물러드리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건강을 되찾으신 것만으로도 저는 다 보상받았어요. 개가천선한 남편 철민도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철민이 아버님의 손등 위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같은 놈을 다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내와 아버지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지혜는 아들과 남편 그리고 아버님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된장찌개에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천억의 재산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의 온기라는 것을 지혜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혜가 주방에서 앞치마를 고쳐 매며 식구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자,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도 맛있게 됐어요. 아버님이 갈비 한 점을 며느리 밥 위에 올려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지혜가 해준 밥이 최고다. 이게 사람 사는 집이지. 지혜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보며 평생 잊지 못할 카타르시스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지켜냈다는 뿌듯함에 지혜의 눈가에 기분 좋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지혜의 휴대폰 진동 소리가 평화로운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응이응을 입력하시면 다음 챕터를 집필합니다.
챕터 6 멈추지 않는 악의 그림자. 식탁 위에 놓인 지혜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평화로운 식사 시간을 방해했습니다. 지혜가 의아한 표정으로 확인한 화면에는 발신 번호가 제한된 의문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지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숟가락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나 아직 안 끝났어. 내 아들 학교 앞 분식집에 네 사람이 가 있거든. 지혜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도 챙기지 못한 채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남편 철민이 지혜의 팔등을 붙잡으며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지혜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지혜가 철민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이 위험해. 유지수 그 여자가 사람을 보냈어. 보석으로 풀려난 게 분명해. 지혜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아들의 학교로 향했지만 학교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두식이 보낸 부하들이 검은 차량으로 아들이 타고 있던 학원 차를 가로막고 아이를 강제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차에서 뛰어내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지만 강두식의 부하가 지혜의 복부 등을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지혜가 바닥을 구르며 신음하는 사이 아들을 태운 차량은 굉음을 내며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한편 중환자실에 있던 아버님 한만수 회장은 손자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다시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긴박하게 움직이며 한 회장의 가슴 등을 압박했지만 심전도 모니터는 불길한 경고음을 내뱉었습니다. 병실 밖에서 대기하던 지수는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고 나타나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병실 유리창 너머로 사경을 헤매는 한 회장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영감님, 명줄도 참 기네. 이제 그만 가셔야 내가 이 1천억을 기부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지수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소름 끼치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지혜 씨, 아들 살리고 싶으면 아버님이 남긴 1천억 상속 포기 각서에 당장 사인해. 안 그러면 아이 얼굴 다신 못 봐. 지혜는 폐허가 된 창고 앞에 서서 수화기를 붙잡고 온몸을 바르르 떨며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제발 우리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 돈 다 가져가. 지혜가 지수가 지정한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던 중 설상가상으로 가문의 기업에 대규모 세무조사가 착수되었다는 속보가 터졌습니다. 지수가 미리 조작해둔 횡령 증거들이 검찰에 넘어가면서 가문의 명예는 순식간에 범죄 집단으로 추락했습니다. 지혜는 병원에 누워있는 아버님과 납치된 아들, 그리고 무너지는 가문이라는 세 가지 절벽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수지고 통곡하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지혜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더 잔인한 지옥이 지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응이응을 입력하시면 다음 챕터를 집필합니다. 챕터 7피보다 진한 반격. 지혜는 지수가 지정한 폐창고 입구에서 숨을 몰아쉬며 가방 안에 든 서류 뭉치를 확인했습니다. 안방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자 지혜는 이성을 잃고 문을 박차며 들어갔습니다. 지수가 휘발유통을 든 채 아이 옆에서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지혜 씨 예상보다 빨리 왔네? 자, 어서 도장 찍어. 1,000억이랑 내 자식 중에 뭐가 더 소중한지 증명해봐.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인감을 꺼내며 지수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돈 다 줄게.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서 그 라이터 당장 치워. 그때 창고 뒷벽이 굉음과 함께 무너지며 민우가 이끄는 사설 보안팀이 섬광탄을 터뜨리며 난입했습니다. 지수가 눈이 멀어 비명을 지르는 사이 지혜는 바닥을 기어 아들을 품에 안고 구석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강두식이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뒤따라 들어온 남편 철민이 자신의 몸으로 강두식을 덮쳐 막아냈습니다. 철민이 옆구리에 칼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강두식의 다리를 붙잡고 지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혜야, 어서 피해. 여긴 내가 막을 테니까 아들 데리고 나가. 지혜는 아들을 데리고 창고 밖으로 탈출했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지수와 강두식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지혜는 곧바로 방송국 기자였던 동창에게 연락해 민우가 확보한 지수의 유언장 조작 증거와 가짜 세무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억 자산가 가문에 대한 탈세 의혹이 지수의 파렴치한 자작극이었다는 진실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정신을 차린 한 회장이 지수의 모든 증여와 혼인관계를 무효로 한다는 탄원서에 마지막 힘을 다해 서명했습니다. 지수는 경찰 호송차에 실려가면서도 창밖의 지혜를 향해 입술을 깨물며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지혜는 그런 지수를 향해 단호하게 손가락질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뱉었습니다. 네가 탐냈던 돈이 결국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간 거야. 다시는 내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철민은 수술 끝에 생명을 건졌지만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철민이 병상에서 지혜의 손등을 잡으며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혜야, 내 못난 과거 때문에 너랑 우리 아들이 죽을 뻔했어. 정말 미안해. 지혜는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마침내 긴 전쟁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저택을 짓눌렀던 검은 먹구름이 걷히고 지혜의 눈앞에는 다시금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응이응을 입력하시면 다음 챕터를 집필합니다. 챕터 8 남겨진 유산과 새로운 길. 지옥 같던 폭풍우가 지나간 저택의 정원에는 다시금 이름 모를 들꽃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아버님 한만수 회장의 휠체어를 밀며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버님이 무릎 위에 놓인 담요를 만지작거리며 창공을 올려다보다가 지혜의 손등을 툭툭 쳤습니다. 지혜야, 저기 구름이 참 예쁘구나. 내가 참 못난 시애비였다. 그 돈이 뭐라고 너를 사지로 밀어넣었어. 지혜가 아버님의 어깨 등을 부드럽게 주물러드리며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저랑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게 1천억보다 훨씬 더 소중한걸요. 개가천선한 철민은 지팡이를 짚은 채 아버님의 뒤를 따르며 이제는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성실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철민이 아버님의 휠체어 바퀴에 걸린 돌멩이를 치우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부터 지혜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봉사활동 시작하기로 했어요.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지혜는 아버님의 뜻에 따라 1천억 원 자산 중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여 황혼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유지수 같은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시니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외로움을 돌보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혜는 재단 상담실에서 홀로 앉아 있는 한 노인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지혜가 노인의 주름진 손을 맞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 싸워드릴게요.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하실 땐 언제든 오세요.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저택의 서재에는 지혜가 새로 맞춘 커다란 가족 사진이 중심을 잡고 걸려 있었습니다. 박살났던 액자 대신 더 단단하고 견고한 나무 틀 안에 담긴 가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교도소로부터 날아온 유지수의 면회 거부 통지서를 확인한 지혜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것을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파쇄기에서 들리는 기계음과 함께 추악했던 과거의 조각들이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지혜는 서재 창문을 활짝 열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날 저녁 지혜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치 단잠에 빠진 듯 평온한 얼굴로 고요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지혜는 아버님의 마지막 길에 눈물 대신 고생하셨어요. 아버님이라는 인사를 건네며 품위 있게 배웅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지혜는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사이에 끼워진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메모지에는 나의 진정한 상속자는 1천억을 지켜낸 며느리 이지혜다라는 아버님의 친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는 메모지를 가슴등에 대고 잠시 눈을 감으며 돈이라는 괴물에 맞서 싸워낸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저택의 대문을 나서며 지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사람을 지켜낸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지혜의 긴 여정은 막을 내렸습니다. 1천억이라는 거대한 유혹과 그보다 더 지독했던 악연의 굴레 속에서 결국 가정을 지켜낸 것은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황혼 재혼으로 시작된 이 비극적인 소동은 우리에게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묵직하게 되묻습니다. 탐욕으로 눈이 멀었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져 파멸했고 끝까지 사람을 믿고 자리를 지켰던 지혜 씨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찾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변 어디선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 외로운 시니어들의 현실과 그 뒤편의 그늘을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였기를 바랍니다.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가장 큰 유산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